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IT 전시회 CES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행사에서 엔비디아 젠슨 왕 CEO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이 두 사람의 회동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를 이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미국 CES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젠슨 왕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는데요. 네. 최태원 SK 회장은 CES 간담회에서 젠슨 왕 CEO와 이야기를 나눈 썰을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동안은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이제 엔비디아의 개발 속도보다 좀 뒤처져 있어서 엔비디아 요구가 조금 더 빨리 개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의 이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조금 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의 역전 형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제 가서 뒤집힐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개발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게 HBM에 나온 전체 얘기였다. 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SK 하이닉스는 작년 3월에 HBM 5세대인 HBM3E 8단을 업계 최초로 납품한 데에 이어서 작년 10월에는 HBM3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 회장은 HBM 공급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실무진끼리 다 정해서 올해 공급량은 이미 다 결정을 했고 이번 만남에서 그걸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 면전이니까 뭐 좋은 얘기들만 해줬겠죠. 맞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죠? 네, 젠슨 왕 CEO가 CES 기조연설에서 이 피지컬 AI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네. 최 회장은 황 CEO와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논의해보자고 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피지컬 AI니까 뭐 번역하자면 물리적인 인공지능, 뭐 AI 로봇 같은 걸 말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물 AI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고 노하우가 많이 남아 있고 황 CEO도 원하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피지컬 AI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 로봇 코스모스 플랫폼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SK그룹은 이번에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이런 주제로 부스를 꾸리고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HBM을 포함한 AI 반도체 공정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SKC의 유리기판 기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네. 최 회장은 CES SK 부스에서 뭐 SK 유리기판 이 모형을 들어 올리고 방금 팔고 왔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서 유리기판 자체를 좀 띄워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젠슨 왕 CEO가 우리 기업들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그렇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자기 생각을 밝혔다고요. 네, 젠슨 왕 CEO가 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운 GPU에 왜 마이크론 메모리가 그래픽 메모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픽 메모리를 만드는지 몰랐다면서 어떻게 보면 뭐 삼성과 SK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제 발언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래픽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뭐 대단한 이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 회장은 황 CEO는 뭐 엔비디아가 그냥 AI 컴퍼니 GPU를 만든 회사가 아니라 컴퓨팅을 잘 이해해서 솔루션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서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뭐 일일이 제품에 들어가는 솔루션은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황 CEO가 가진 생각과 얘기는 현재 잘 구현되고 있다면서 훌륭한 솔루션을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또 엔비디아 측에서 이번 발언에 대해서 해명 성격의 발표를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새 GPU에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그래픽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발언을 뭐 정정하기까지 했어요. 네. 황 CEO는 성명을 내서 GPU인 이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이 메모리 제품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
파트너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을 이제 언급을 한 것이죠. 예. 황 CEO가 새 GPU인 지포스 RTX 시리즈에 마이크론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강조하고 이 삼성과 SK를 모른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급사를 밝힘으로써 불확실성을 좀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젠슨왕 CEO 유용한 양자컴 20년 걸릴 것. 이 젠슨왕 CEO가 최근 좀 핫해진 그 양자 컴퓨터 관련 발언을 내놨는데 이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번에 양자 컴퓨터 시장이 젠슨왕 CEO의 이 발언에 흔들렸습니다. 네. 젠슨왕 CEO는 CES 이제 월가 분석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자 컴퓨터의 도래에 대해서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예. 황 CEO는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15년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마 초기 단계일 것이라면서 30년은 아마 후기 단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하지만 20년을 선택한다면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지금의 AI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 뉴스 포인트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구글이 새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공개하면서 관련 네. 주가가 훅 뛰었다가 네. 또 간담회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나서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달에 슈퍼컴퓨터가 10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대감에 뭐 구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 황 CEO의 한마디에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9% 하락했고 리게티는 45% 이상 떨어지는 등 양자 컴퓨터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국내 증시에도 이제 양자 컴퓨터 종목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 기업 D-Wave 퀀텀 대표는 황 CEO의 예측은 완전히 틀렸다면서 D-Wave가 상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마스터카드나 뭐 일본의 NTT 도코모와 같은 기업이 현재 사업을 하고 할 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은 뭐 지금부터 30년 후, 뭐 20년 후, 15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구글, 아마존, 인텔, CES에서 로보택시 격돌. 이번 CES에서는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도 또 회사들의 신경전이 아주 대단한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CES에서 로보택시 이 경쟁에 나서면서 이 로보택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로보택시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이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제규어를 비롯해서 중국의 지커,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등 3개의 차종을 전시했어요. 네네. 제기어는 이제 웨이모의 5세대 로보택시고 이 아이오닉 5는 6세대 로보택시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5세대, 6세대 뭐 차이가 있네. 이게 5세대의 경우에 눈이 내리면 운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오닉 5 등 6세대는 눈이 내려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로보택시를 또 실제 도로에서 만나는 건 대략 언제쯤 가능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아마존의 자회사 죽수도 4인용 로보택시를 또 전시를 했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자동차처럼 생긴 이 차량 내부에는 운전대가 없고 2명씩 4명이 이제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앉아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직원을 셔틀 형태로 이 차량을 테스트 운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운행은 테스트로 운행이 됐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네. 이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 뭐 시애틀, 보스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도 2대의 자율주행차를 전시를 하면서 이 로보택시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대는 폭스바겐과 협업을 통해서 준비 중인 로보택시고 다른 한 대는 이제 미니버스 차량이었는데요. 이 미니버스는 최대 15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내부는 운전대가 따로 없고 좌석은 마주보는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모빌아이는 로보택시의 경우 미국에서 이제 그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2027년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로보택시를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AI 칩 수출 통제 전 세계로 확대. 네, 미국이 지금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출과 네. 관련해서 좀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이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을 하는 이제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이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이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동맹국들은 네. 지금 규제에서 좀 비껴나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국가를 3개 등급으로 이제 나눠서 수출을 제한할 계획인데요. 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이제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네. 적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좀 막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나머지 그러니까 이 2개 이외의 나머지 세 번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상한선이 좀 설정이 되게 돼요. 네.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국가별 상한보다 더 훨씬 많은 반도체를 또 수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좀 들여다 보면 좀 네. 동맹국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편가르기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는 이제 이번 이게 수출 통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안전한 AI를 그러니까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 규제를 도입하는데 이제 검증된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VEU 규정을 이제 적용할 계획인데요. 네네. 이 VEU는 이제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적용할 때도 이 VEU 규정을 또 활용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규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렇죠.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제품을 더 뭐 어디에라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이 규정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속한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규제 전례 없는 범위와 이제 복잡함의 깊은 우려를 또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